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보자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월요일장에서는 장 초반 나스닥 일본 기준으로 EMA5가 EMA 20과 60 하향 돌파 이후 EMA 120을 하향 돌파를 하면서 이번에 큰 폭의 볼륨 하락이 초반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며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종가 기준으로는 EMA5가 EMA 120 위쪽으로 자리 잡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시장 영향을 받아 큰 폭의 하락이 장 초중반에 나왔었는데요. 장중 EMA5가 EMA 20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치킨 멤버십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게시해서 신호 알려드렸었고요. 장전에는 980불 지지라인과 추매 구간을 미리 알려드렸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패닉셀에 개인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반대로 이때 추가 매수를 하며 남들과 반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남들과 반대로 해야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하면 돈을 크게 벌 수가 없죠. 멤버십 회원님들 중 몇몇 분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멘탈을 잡아주며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해드리며 도움되는 말을 해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월요일장 장 초중반 테슬라 주가의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의 그 마음, 그 심리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다시 기억을 되새기시면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결국 테슬라의 일본 기준 EMA5는 장 종가 기준으로 EMA 20 위로 올라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좋은 추매 기회가 나왔었습니다. 뒤에서 나스닥과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 알아보고요. 2022년 1월 7일 기준 퓨처펀드의 포지션을 보면 테슬라가 11% 이상을 가져가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펀드 회사들은 테슬라를 비중 있게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의 보유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이네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마크 델라니는 테슬라 프라이스 타겟을 1125불에서 1200불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니는 2022년 두 공장의 새로운 가동으로 인한 생산력 증가와 테슬라의 좋은 마진율로 목표가를 상향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레이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목표가를 또 올렸습니다. 기존 1200불에서 1300불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2년 판매량 예측을 122만에서 146만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테슬라 PT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목표가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정한 것이고 테슬라 자동차 판매 위주로만 목표가를 많이 정합니다. 테슬라 에너지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목표가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테슬라 FSD 베타는 운전 중 차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운전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이제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7, 에버리지, 어스티브 모두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운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FSD 베타 업데이트는 많은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차량과의 거리를 더 많이 유지하고 속도 차선 변경을 줄이는 등 운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많은 운전자에게 편안한 운전 스타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FSD는 앞으로의 업데이트로 인해 계속해서 많은 개선을 하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테슬라 기가 네바다 이미지는 잠재적인 모바일 메가차저 솔루션을 암시합니다. 기가 네바다의 새로운 이미지는 테슬라가 곧 출시될 클래스 8 EV 세미형 메가차저 시스템 개발을 모색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스템은 파워팩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메가차저는 2017년 말 차량 공개 시 CEO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세미의 충전 인프라 이름입니다. 테슬라 라리와 공유한 사진은 기가 네바다에서 메가차저를 구축하는 테슬라의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가 팩토리에서는 최소 2개의 메가차저가 있으며 테슬라는 특히 세미의 제한된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이 메가차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메가차저 바로 뒤에는 4개의 테슬라 파워팩과 2개의 도시형 충전기가 있는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테슬라 라리의 소식통에 따르면 기가 네바다에는 2개의 트레일러가 있었고 트레일러 중 하나에는 테슬라 파워팩이 장착되어 있어 잠재적인 휴대용 충전 시스템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모바일 EV 충전 시스템을 배포했습니다. 2019년 테슬라 메가팩스로 구동되는 모바일 슈퍼차저를 배포했습니다. 특정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충전기 스톨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늘리는 것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가팩으로 구동되는 모바일 슈퍼차저는 메가팩의 3MWh 용량 덕분에 약 60대에서 100대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메가차저는 테슬라와 세미의 고객에게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셈의 전용 충전 인프라 성장에 집중하는 동안 모바일 메가차저는 인기 있는 운송 경로에서 셈이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라리와 공유한 사진의 트레일러는 두 개의 도시 충전기를 들고 있었는데 이는 2020년에 발견된 셈이 프로토타입과 잠재적으로 유사한 충전 설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메가팩 대신 파워팩을 사용하는 경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테슬라의 세미 트럭 관련해서 여러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문교에서 테스트 주행 영상도 공개가 되었고 메가 차저에 관한 소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 관련해서 수익도 늘어날 것 같네요. 테슬라는 2021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BMW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도군TV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의 월별 판매량의 테슬라가 1위나 상위권에 진입되어 있는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테슬라는 앞으로 BMW 같이 이름 있는 내연기관의 회사들의 차들보다 점점 더 판매량에 있어 우월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 또한 남다릅니다. 이 부분도 많은 경쟁 업체보다 우월함을 독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럼 월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월요일장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3.03%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존은 0.6%대 하락을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1%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 애플도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0.5% 상승을 했고요. 구글은 1.21%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1058불 플러스 3.03%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1000불 시작했으며 최고 1059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980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0.05% 상승했고요. S&P 500 0.12%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0.42% 하락을 하였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가 달린 몸통이 있는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 앞으로 조금 더 줄어야 좋습니다.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50.45 자, 다시 50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 매트는 여전히 EMA 위에 있지만 거의 EMA와 지금 붙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머니플로우는 조금 고개를 숙였지만 아직도 평행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선 1011불 되겠고요. 그 위로 단기 저항선 1067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월요일장 또 아주 큰 롤러코스터 또 흐름이 나왔죠. 자, 테슬라 그래도 결국은 끌어올리며 3%대 상승을 하며 지금 망치형 아주 몸통이 긴 망치형 모양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 EMA 5가 EMA 20 하향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시그널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종가 지금 끌어올리면서 다시 EMA도 EMA 5가 EMA 20 위쪽으로 또 자리를 잡고 마무리가 된 모습이 지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저 채널 제가 그어놓은 지금 연두색 채널 상단으로 다시 진입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 상황, 지금 요 상황의 추세에서는 지금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캔들 몇 개 더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테슬라는 이제 위쪽으로 반등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PNF 차트를 보셔도 지금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없고, 자, 밑에 이쪽 연두색 라인 부분, 이 라인 밑으로 한번 흘러내렸다. 자, 올라왔다. 자, 요 부분 조금 의미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가 되는 부분, 제가 어제 치킨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980불 잘 일단 지지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 흐름을 보시면 흐름도 지금 좀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봉 전체상으로 보면 아직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일봉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 흐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봉 투자 심리가 장중에 10일까지 한번 크게 빠져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2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보시면 자, 위쪽으로 지금 이쪽 120, 1200
11불 이쪽 찍고 지금 또 60분봉 기준으로 지금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이후에 지금 쭉 내려온 이후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60분봉으로 봐도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준은 980불 기준으로 잡고 지금 위쪽 반등이 일어났고요. 자, 반등하고 지금 위쪽 저항선이 또 있습니다. 이 저항선에 부딪혀서 조금 마무리가 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1100불을 지나쳐서 지금 1100불 구간을 지나쳐서 1125불. 자, 이쪽으로 들어서야 조금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니 조금 더 지켜보심이 좋습니다. 자, 5분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월요일장 5분봉을 보시면 자, 아주 롤러코스터죠. 크게 한번 또 쫙 빠졌습니다. 쫙 빠졌다가 다시 쫙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하냐면, 자, 이렇게 테슬라가 주가가 쭉 빠질 때 또 이 거래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거 지금 패닉셀이 계속 나온 거예요. 패닉셀. 그리고 패닉셀이 나온 와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패닉셀을 하신 분들은 누구다? 예, 개인들이 많은 패닉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주가가 하락되고, 자, 하지만 계속 하락되지 않는다. 자, 요게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왜 계속 하락되지 않느냐 하면 바로 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매수세가 꾸준히 또 막판에도 이렇게 또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물론 이 타이밍에 시장이 또 회복이 됐죠. 예, 시장이 회복이 돼서 또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있지만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거, 테슬라는 주가 방어가 되는 종목이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가 방어가 되는 종목이고 주가 방어가 되지 않는 종목이다. 자, 이 부분은 추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추후에 아주 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 올해 같은 경우 또 이제 크고 작은 조정들이 많이 올 건데 이 조정이 올 때마다 주가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조금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후에 주가 방어가 되는 종목과 되지 않는 종목을 나누어서 생각하시어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테슬라는 주가 방어가 되는 종목이고, 자, 마무리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잘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우 4973, 아웃플로우 5373.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 매도세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월요일장은 장 초반부터 강력한 이 시장이 하락이 됐죠. 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은 테슬라도 이 볼륨 하락이 나오면서 패닉셀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개인들의 패닉셀이 많이 보였고요.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 폭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자, 이때 도군TV에서는 EMA5가 EMA 20을 이 하향 돌파했다는 신호가 나와 치킨 멤버십 이상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장전에는 980불 지지라인과 추매 구간을 미리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남들이 패닉셀을 할 때, 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과 우리 구독자님들은 줍줍을 잘 하셨나요? 자, 이것이 남들과 다른 투자이며 남들과 달라야지 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많은 세력들은 테슬라 안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현재 대량 매매의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8.37%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7일 테슬라 비중 8.55%에서 2022년 1월 10일 테슬라 비중 8.37%로 비중이 또 소폭 축소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면 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장 초반에 아주 완전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종가 마무리는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완벽한 기술적 반등 제대로 나왔고요. 자, 분봉을 보면 자, 기술적 반등 제대로 나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요 부분이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다.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이 날 확률이 높다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 잘 나왔고요. 기술적 반등은 잘 나왔지만 지금 알아보면은 장중에 자, 요 부분까지 무너졌습니다. 지금 W자를 만들고 분봉입니다. 자, 분봉인데 W자를 만들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장중 무너졌을 때 최고 어디까지 내려갔냐?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 자, 저가 14,530 지수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요 부분, 자, 정확히 지금 또 요 라인에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종가 기준엔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14,900에서 15,000 사이에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이렇게 크게 내려갔지만 종가 기준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900에서 15,000 지수 계속 유지되면서 이 상황을 마무리를 할 것인가, 현재 조정을, 아니면 여기를 지금 밑으로 하향 돌파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쪽이 무너지면 14,000까지도 열고 보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장중에 이만큼 지금 14,000 지금 500까지 내려왔었죠. 14,530까지 정확히 내려왔었는데, 하지만 종가 마무리는 끌어올려서 14,942 지수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위쪽에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아직 조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기술적 반등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지켜보심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점점 줄다가 한번 또 거래량이 나왔죠. 자,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건 지수 하락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또 여기 관련해서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늘어난 것입니다. 자, 거래량 계속 앞으로 주는 게 좋고요. 자, 포인트는 14,900에서 15,000 여기를 유지하면서 현재 조정을 지킬 수 있느냐, 자, 그 부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조정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지수 하락에 개별 종목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한 주가 방어가 이루어지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 방어가 안 되는 종목들도 나올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 잘 알겠죠? 무엇을 잘 아는가 하면 주가 방어가 안 되는 종목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테슬라 모델 3의 모든 버전이 유럽에서 1분기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월 초중반인데 대단하네요. 테슬라 모델 3의 배송 예정일은 이제 2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인게이지 플랫폼을 사용하여 뉴욕 주지사와 입법부가 주에서 전기 자동차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지지하도록 팬층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테슬라 및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 주가 있습니다. 판매 및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오래된 법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없는 테슬라 및 기타 신규 자동차 제조업체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법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제3자 딜러에게 자동차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오용을 피하기 위해 직접 판매 법률을 변경했습니다. 2014년에 주에서는 테슬라가 주에 5개의 매장을 열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했습니다. 테슬라가 5개 매장 이상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위한 여러 시도는 수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다시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작년에 런칭한 소셜 플랫폼 테슬라 인게이지를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해 팬층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테슬라는 이 싸움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비안과 루시드가 모두 딜러 모델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동차 제조업체로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더 나은 직접 판매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테슬라 오너클럽 오스틴은 일요일 저녁에 오스틴에서 2022년 초 테슬라 콘 텍사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가장 큰 테슬라 팬 모임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 날에 걸친 이벤트에는 테슬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특별 게스트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콘 텍사스는 오스틴의 음식 현장, 도시의 상징적인 사우스 콩그레스 지역을 가로지르는 바, 노래방, 와인 시음, 가족 및 애완동물 친화적인 행사 등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를 시작하기 위해 런칭 파티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테슬라 콘 텍사스의 날짜는 테슬라의 그랜드 오프닝 런칭 파티와 연결될 것입니다. 테슬라 콘 텍사스 저도 가고 싶네요.
2021년 12월의 차량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의 일반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 3와 함께 독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는 아직 기가 베를린의 가동이 불허되어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인상적입니다. 독일 연방 자동차 운송 기관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는 지난달 6,096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로써 2021년 12월 총 6,742대가 판매된 폭스바겐 이 업에 이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BMW 3 시리즈, 4 시리즈, 벤츠 C, CLA 클래스, 아우디 A4, A5, S4, S5, RS4, 5 등 다른 인기 중형 세단의 2021년 12월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의 모델 3는 경쟁 제품보다 훨씬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테슬라의 확장은 아직 완전한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여전히 기가 베를린에서 운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가 베를린이 가동되면 테슬라는 모델 Y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어 차량이 수입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달은 테슬라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앞으로 공급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므로 이런 순위권에서의 1위는 테슬라가 다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통합의 순위권 상위에 벌써부터 진입이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테슬라 회사는 이번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 말고도 새로운 공장을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탈론 메탈스와 니켈 공급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최초의 미국 니켈 공급입니다. 테슬라는 6년 동안 7만 5천 톤의 니켈을 구매하고 탈론은 배터리용으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코발트와 철광석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은 최대 12개월 동안 연장될 수 있으며 그 이후 테슬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탈론은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셀을 개발 및 구축하기 위해 니켈이 필요합니다. 니켈은 테슬라가 4680 셀을 비롯한 고출력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테슬라는 꾸준히 배터리에 필요한 니켈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주식 천재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의샤님, 테슬람님, 투자의 신님, 스타 규제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새로 가입하신 치킨 멤버십 이상 회원님들은 커뮤니티 게시판 가셔서 영상이랑 게시글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주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많은 파도가 몰려와도 쫄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불안해할 때는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나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을 때입니다. 시장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명절처럼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불안해하시면 장기 투자 성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본인 스스로를 성장시키세요. 회사만 확실하다면 시장의 위기는 기회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시장의 조정도 어느 정도 즐기실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팔 게 아니니 지금의 하락은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출렁거리는 파도일 뿐입니다.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